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러면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경음악을 종료를 하고요. 네, 지금 설명회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잘 들린다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확인 후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잘 들리시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을학기 개강을 맞이해서 진행하는 그런 설명회입니다. 근데 저희 가을학기 개강 설명회를 이제 한번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화요일날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화요일날 이 내용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좀 듣기 어렵다라는 일정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앵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이제 좋은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 끝까지 오늘 설명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설명의 주제는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재학교부터 영재학급까지 2025년 소프트웨어 공교육 대변화와 성공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을학기 개강을 맞아서 특별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풍성한 내용들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솝 개발 및 작년에 잠일고등학교 정보교과 담당 교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배민성 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설명회에 제가 1시간 동안 쭉 한번 힘차게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설명의 주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정말로 입시에 큰 변화의 그런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설명의 주제, 영재학교부터 영재학급까지 2025년 소프트웨어 공교육 대변화와 성공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언택트 시대, 인공지능과 챗 GPT,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학부모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앞선 설명회에서 많이 다뤘었던 주제들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세상이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직업의 지형도 변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더 좋은 세상이 이렇게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은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직장 또 좋은 일자리 이런 거를 구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많이 하지만은 현실은 취업의 어떤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또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점도 잘 받고 이렇게 해서 취업 시장에 막상 뛰어들더라도 취업은 여전히 바늘구멍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 대학 입시만을 사실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바라보실 때 우리 아이가 가서 정말로 대학에 졸업하고 또 취업이 잘 되는 과를 가서
이제 취업을 잘하고 또 성공하는 것을 어머님들께서는 목표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사에서도 항상 뭐 들리는 이야기지만은 올해도 역시나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올해 대졸 신입 공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81대 1이다. 뭐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학 졸업자 수 대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의 문은 81대 1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챗GPT,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일자리의 지형과 지도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일자리, 기존의 일자리의 20%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죠. 자, 그치만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또 세상의 변화 속에서 또 전혀 딴 세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초에 발표된 기사를 보시면은요, 개발자 신규 채용 중에서 40%가 AI 관련된 직군들로 선발을 하고 있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 관련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웃돈을 주고 인재를 채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대 연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런 억대 연봉을 주더라도 뽑지 못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 진학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미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를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관련 학과를 수강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복수전공 경쟁률이 3대1을 넘어서는 그런 이공계 쪽뿐만 아니라 문과나 인문, 사회과학대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수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머님들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겠죠. 정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와 AI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 2020년, 2021년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육 정책과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입시 제도 그리고 교육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때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었는데요. 2020년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라는 이 과제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2022년 8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 그리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이제 제5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에서 소프트웨어와 영재, 인재 선발과 관련된 큰 변화까지 이렇게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교육 정책과 이제 이러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입시 전략 더 이상은 막연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꼭 필요한 역량이다 라는 그런 역량 교육 측면을 넘어서 이제는 입시에 직접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입시 들어가는 시점에 앞으로 미래에 입시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와 소프트웨어 역량이 우리 아이 취업과 생존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교육이 어떻게 입시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뒤쪽의 내용은요, 이 AI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한 입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오늘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네 가지 제가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네, 고교 학점제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교 학점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생들이 학점을 취득을 하고 그 학점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학점을 이수를 함으로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학점을 들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총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지 졸업이 가능하고요. 이 학점의 구성은 먼저 필수 과목, 필수 이수 학점이라고 해서 총 94학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또 자율 편성 학점이라고 해서 80학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이다. 대학과 비교를 하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체가 이제 18학점, 비유를 하자면 이제 교양학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총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지만이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92학점 중에서 이제 컴퓨터공학과와 관련 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과목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 관련 과목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교 학점제 보통 교과라고 합니다. 이제 전공 필수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학과들 과목들 중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목들로서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세 가지 교과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 과목으로 끝나면은 너무나 적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자율 편성 80학점 중에서 이제 컴퓨터 CS 관련된 과목이 무려 9개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 1, 2 중에서 이제 9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교과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과학, 정보처리와 관리, 정보통신, 컴퓨터 구조, 컴퓨터 시스템 일반,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9과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9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 관련 그런 전문 교과로서 실제로 고교 학점제 가이드북에서도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 진학을 하기 위한 추천 전문 교과로서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이제 선택곡과 정보,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세 과목과 전문교과 9교과를 합치게 돼서 총 12개 이상의 교과목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컴퓨터공학과 소위 말하는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마치 요즘 의대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총 24학점을 취득을 해야 된다. 전체 192학점 중에서는 무려 12%나 차지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목들을 앞으로는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막연하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중에서는 관련 교과목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국
정규 교육 교과 과정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어디서 수업을 듣는지, 몇 학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정말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학점제 준비에 큰 이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각 교과목들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선택 과목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이 세 가지 교과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교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교과서가 편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시중에서 교과서를 구매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세 가지 교과들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 교과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크게 이제 정보 문화와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핵심은 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 교과에 대해서 지도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코딩이 들어가는 그런 단원의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제 실제 C 언어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들을 푸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주요 학습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 인공지능의 이해와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원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자, 그럼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제 코딩이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과 데이터와 기계학습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학적인 내용, 통계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가장 많지만은 실제 코딩을 활용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핵심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알고리즘을 요구를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 돼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근하셔야지만이 다가오는 고교학점제 보통교과 준비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3과목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9과목 전문 교과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핵심 전문 교과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과 자료구조 이 두 가지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 문제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의 개요, C 언어 프로그래밍 기초, 프로그래밍 설계와 구현 크게 3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료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료와 선형구조, 비선형구조, 그리고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크게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들을 한번 보면은요, 실제 이렇게 프로그래밍 코드, C 언어 코드가 나오게 되고 이 코드를 이제 실행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상해라, 해석해라 라는 내용들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은 그 결과를 한번 사지선다형으로 이제 풀어보는 내용이 될 텐데요.
있는데요. 자, 이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사실 중요하겠죠. 네, 헬로 알고 저희 정규 프로그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만 공부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입력과 출력 그리고 반복문과 배열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헬로 알고 기준으로 브론즈 과정, 10주 과정만 마치게 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구조 교과의 기출문제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역시나 문제 유형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코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위에서처럼 입력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입력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과 총점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저희 헬로 알고 기준으로 실버 과정, 20주 과정 정도를 마치게 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위 표현법을 활용한 스택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스택, 자료구조의 일종이고요. 헬로 알고 교육과정 내에서는 골드 과정, 40주 정도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헬로 알고 알고리즘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요. 크게 1년 정도만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뭐가 대비가 가능하다? 고교 학점제 교과에 나오는 내용들의 수준의 문제들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라보신다고 하면은요, 고교 학점제 필수 교과 및 선택 교과를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어머님들께서 오늘 헬로 알고 설명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소프트웨어 공부의 다양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서 로봇이나 아니면 아두이노 이런 만드는 것들 위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기초교육 과정으로서 블록 코딩 이런 교과들을 하시는 그런 학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들께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러한 교과목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과연 그런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록 코딩과 같은 수준의 그런 프로그래밍 코딩 공부, 소프트웨어 공부만으로 이런 고교학점제를 대비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공부해야 될 과목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와 관련 학과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과목들을 꼭 들으셔야 된다면은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공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된다? 바로 C 언어를 기초로 한 프로그래밍 교육 그리고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2월에 고교학점제 관련 입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라는 것만 발표가 났고, 이 고교학점제를 활용해서 입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걸 빠르게 분석을 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변화로는요, 이제 경기가고에 소프트웨어 AI 인재 전형이 영재 전형이 신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바로 내년부터 이와 관련된 입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추천 관찰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AI 분야가 신설이 된다라는 발표가 났고요.
목적은 당연하게도 이제 특정 분야, 소프트웨어와 AI 분야에 재능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하필 경기가고냐? 그 많은 영재학교들 중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경기가고가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정보에 굉장히 진심인 학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결과라든지 국가대표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고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정보와 관련된 교과를 다른 영재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학교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경기가고를 찾아서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고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변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사회적인 변화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를 이렇게 선발하기 위한 전형을 실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요, 이제 모집 요강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반 전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1단계로 보통은 일반 그 서류 전형을 1단계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AI 영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춘천 관찰 전형 분야로서 온라인 관찰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온라인 과정에 이제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와 관련된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과제를 수행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형태의 그런 온라인 관찰 평가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관찰평가 어떻게 진행될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와 비슷한 영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그런 온라인 관찰평가가 추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필평가 부분에서는 이제 영재성 검사 1은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재성 검사 2, 즉 수학과 과학 심화 서술 형태의 그런 시험 형태에서 영재성 검사 2 대신에 소프트웨어와 AI 분야 대면 관찰 평가를 실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구술 면접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필 평가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 2 대신에 소프트웨어 AI 분야의 대면 관찰 평가가 실시가 된다는 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서 3단계 영재성 캠프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전형을 준비하더라도 영재성 검사 1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과학은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영재성 검사 2 대신에 이 소프트웨어와 AI 분야의 대면 관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미 영재학교들에서 힌트는 저희한테 주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힌트냐? 최근 영재학교 지필평가에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전형이 나오고 나서 실제 영재학교들 기출문제들, 특히 올해 이제 막 끝난 그런 영재학교들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요, 실제로 알고리즘과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대구, 광주의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고요. 자, 먼저 올해 서울과학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아래 블록 코드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 블록 코드에 올바른 그런 들어갈 코드로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물론 알고리즘을 모르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블록 코딩만 한다면 알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원리를 알면은 조금 더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수학 문제처럼 볼 수 있겠지만은 알고리즘에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알고리즘, 수학에서는 점화식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알고리즘의 개념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세종, 대구, 광주에서는요, 그리디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경기과학고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과학고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렬 알고리즘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 당연히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 그리고 특히나 이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은 알고리즘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공부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AI 관찰 전형에서 1차 온라인 관찰 평가가 됐든 아니면 2차 대면 평가가 됐든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AI 인재 전형, 경기가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AI 인재 전형의 핵심은 역시나 뭐다? 프로그래밍의 기초 원리와 알고리즘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로요. 2027년, 이제 작년에 발표가, 올해 초에 발표가 났죠. 2027년 AI 영재학교 2군데가 개교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8개의 영재학교가 10개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교들이 개교가 예정이 되어 있느냐? 카이스트 부설의 AI 영재학교 충북 소재 하나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소재의 G스트 부설 AI 영재학교가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AI 영재학교, 기존 영재학교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봤을 때 AI와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히 큰 맥락에서의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기존 영재학교들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와 AI 전문 교과를 추가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단순히 이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초중 공교육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실 전문화된 그런 AI 인재를 길러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과 연계해서 초중학교 때 AI 분야와 관련해서 영재성이 보이는 학생들을 관찰평가 전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정책 변화에서 올해 3월에 발표가 난 제5차 영재 교육 진흥 계획에는요, 이 영재 학교에서 영재 교육원과 연계를 해서 관찰평가 전형을 신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영재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원 출신들, 특히나 그냥 초반 말고 심화반, 더 나아가서 사사 과정까지 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영재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그 전형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I 영재학교 선발 방식 역시나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기과고의 소프트웨어 AI 인재 전형과 굉장히 동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로 이제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이 소프트웨어와 AI에 관련된 교육 과정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22년 작년 이제 올해까지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영재학교 과학고 통틀어서 단 2군데뿐입니다. 어디랑 어디냐? 경기과고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두 군데만 이 AI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2025년부터 28개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이 이공계 분야에 있어서 예전에는 수학과 과학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수학과 과학 플러스 정보, 소프트웨어, AI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와 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또 이공계 쪽으로 진로나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고교 학점제를 포함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와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는요, 초중등 소프트웨어 영재교육 및 공교육 수업 실수에 대한 확대입니다.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영재교육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이 현재 2023년 4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7년까지 1000개로 25배 이상 증가를 시키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났고요.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5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7년까지 15개로 3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현재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두 군데 소프트웨어 영재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3배 이상 증가를 하겠다라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영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수학이라든지 과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를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만 더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영재로서 인정을 받고 훨씬 더 많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교육에서 어떻게 또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대가 되는지 제가 잠실과 대치 인근의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현황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초중과 중등에서 이제 초등은 모든 학교에서 17시간 학기당, 그리고 중등은 34시간 학기당 이제 필수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5년부터는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초등에서 34시간 이상 편성, 그리고 중등에서는 68시간 이상 시간이 편성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5년 8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에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잠실과 대치 인근의 고등학교에 이제 정보 교과 운영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영동에부터 대치의 중동고까지 이제 제가 한 10개 정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그 평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운영되어 있는 편성되어 있는 학기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 또는 관련 과목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 과목으로 운영을 이미 하고 있고요. 고교 학점제 되면은 이제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은 필수 교과로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원에서 원장으로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에 여기 잠실 인근의 자밀고등학교에 정보 담당 교사로서 발탁이 돼서 지난 1년간 학생들과 함께 이제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 1년간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정보를 지도를 하면서 겪었었던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또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요. 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자, 과연 이 학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한 1년 정도 남짓 또는 거기에 추가로 알파로 공부를 하는 내용들. 자, 과연 이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공부만으로 내신 대비가 정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저는 자신있게 yes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실제로 저희 헬로알고에서 공부를 했었던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제가 작년에 공교육 정보교과 담당 교사로서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진학하게 된 정황규 학생이라는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황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중등부 은상까지 수상을 했었던 잘하던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은상까지 받았으면 굉장히 잘한 학생이었을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정올 공부를 했을 때는 이제 C 언어, C++ 언어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과영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딱 보니까 정보 내신 시험이 있는데 어떤 과목을 보는지 봤더니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나는 이제 C 언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인과영에서는 내신에서 파이썬을 본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는 파이썬 공부를 안 했는데 과연 인과영 내신 준비 잘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랑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자신 있게 황규 학생 정도 실력이면은 파이썬 공부 따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신 대비가 가능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로 내신 대비 이렇게 수업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느냐?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처럼 C 언어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수준의 알고리즘 공부를 탄탄하게 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만 좀 해놓으면은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들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이 친구 특별히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인과영에서 정보교과 전교 1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도요, 영재학교 수준에서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요, 청심국제고등학교의 정지광 학생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내신 다른 교과목들이 바빠서 이제 공부를 중단을 하게 됐는데, 한 헬로알고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헬로알고에서 플래티넘 과정까지 공부를 했었던 학생입니다. 중등부 정올에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수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공부를 했더니 청심국제고 고등학교 가서 정보교과 부분에 최우수상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님 역시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정보 내신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자신 있게 충분히 지금 지광 학생이 배운 내용 수준으로도 정보 교과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따로 별도의 큰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학교 공부에서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다른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이제 저희 헬로알고의 팬이 되셔서 또 많은 이제 학생들을 본인 학원의 학생들을 추천을 해주셨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저희 헬로알고에서 공부를 해 나가면은 정보 내신 그리고 영재학교 준비까지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 내신 대비, 또 영재학교 소프트웨어 AI 관찰 전형 대비, 그리고 AI 영재학교 신설될 때 그 학생들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준비,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재교육 확대, 초중고 공교육 확대, 이러한 부분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다? 알고리즘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으로 입시를 준비를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영재학급 대비를 하기 위한 메이커 알고리즘 과정입니다. 네, 저희 헬로알고에서 이제 영재학급 또 교육청 영재교육원 준비를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정보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분석을 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잠실 인근에 이제 세릉초등학교 영재학급 프로그램의 사례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 STEAM, 메이커 교육, 생활 속에 AI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청 영재 프로그램 정보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컴퓨팅 시스템, 전기 회로, 하드웨어, 센서와 액추에이터,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요, 바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과 같이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메이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또는 블록 코딩 정도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알고리즘 교육을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단순히 그냥 흥미 위주의 그런 만들기, 레고, 로봇, 이런 아두이노 이런 것이 아니라 메이커 교육에 꼭 필요한 알고리즘 역량을 담아서 영재학급 대비 메이커 알고리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메이커 알고리즘 교육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메이커 베이직 과정, 이거는 이제 센서 보드를 활용해서 블록 코딩을 활용한 기초 교육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이제 C 언어와 아두이노를 활용한 실제 메이커 교육, 그리고 이걸 활용한 알고리즘 교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 목차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이커 베이직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지만은 단순히 메이커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코드를 구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그 가장 메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2단계로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역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는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과, 그리고 알고리즘 역량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초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A스쿨 프로세싱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 커리큘럼과 학습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저희 정보올림피아드와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그리고 국내와 해외 대학 입시 실적이 증명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연구소 연구원 및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들이 지난 3년간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든 교육 과정이고요. 총 이렇게 6단계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단계 커리큘럼은요, 그냥 저희가 짠 것이 아니라 실제 정보올림피아드의 각각의 수상 목표들을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버 과정까지 마치면 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 입상, 골드 과정까지 마치면 중등부, 플래티넘까지 마치면은 고등부, 이렇게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중심적 설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 구조는 학과 습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하는 수업과 온라인 집에서 과제로 하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학습 성취도 평가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과 기말 평가 실시 및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학부모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세싱 과정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올림피아드 과정의 기초 과정으로서 소프트웨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는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앞에 정보올림피아드 과정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기반의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A스쿨 프로세싱 과정에서는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는 무슨 언어냐라고 어머님들께서 좀 생소해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가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 MIT에서 개발이 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MIT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시각화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이다. 그래서 이 언어는 별명이 텍스트 코딩계의 스크래치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래밍에 통한 시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아트 예술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학생들이 작성한 코드를 바로바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래픽적인 표현에 굉장히 좋고요. 또 학생들이 그런 본인들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프로세싱 과정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총 4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 1A와 레벨 1B 그리고 레벨 2A와 B 각각 10주씩 총 40주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커리큘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헬로알고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또 정규 과정만의 차별화된 학습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저희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이제 100%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 수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왔고요. 그 이유는 저희 헬로알고가 아시겠지만 전국구 학원 또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수업을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대면 수업을 가급적이면 권해드리지만은 거리라든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들으시더라도 학습의 효과성 차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만 듣는 학생들도 지금까지 정보올림피아드와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학습 지원 서비스로 이제 성취도와 결석 보강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위 서비스라고 해서 과제를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간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진위 서비스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코딩 공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질문 답변을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저희는 이 진위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3단계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이 있습니다.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이제 프로젝트 공모전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교육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한 이유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을 통한 어떤 경시라든지 아니면은 내신, 교과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로서는 그런 비교과 활동들, 생기부 관리, 그리고 공모전 수상이라는 이 두 가지 양대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에서 그런 경시라든지 교과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을 통해서 비교과와
그 다음에 공모전을 챙길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는 모두 다 준비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썬 언어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언어로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은요, 보이시는 것처럼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미 수상한 학생들의 합격 프로젝트, 실전 프로젝트에 대한 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총 40주 과정, 8개월 만에 끝내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앤 프로젝트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프린시플 레벨 1과 레벨 2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이 총 20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과정 1, 2, 총 20주 과정으로 개인별 맞춤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다 마치게 되면은 공모전 수상 및 대회 수상이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예시로는요,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관련해서 이제 게임 데이터 API를 활용한 나만의 알맞은 챔피언 추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이제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예시로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나만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들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젝트 예시로서 저희가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활용해서 뭐 연평균, 기온 변화를 분석을 해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작년까지 코로나가 또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화 시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오늘 변화하는 소프트웨어 공교육 입시 제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저희 헬로하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가을 학기 대개강 안내 드리고 오늘 설명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가을 학기 개강일은요, 이제 10월 7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개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가을 학기 개설 과정은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대비 에이커 알고리즘 과정과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그리고 에이스쿨 프로세싱 과정,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과 인공지능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학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입학 테스트는 입학의 당락을 결정한다기보다는 학생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학습 로드맵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얼마나 해봤냐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진단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말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꽤나 정확하게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단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학 테스트 꼭 응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입학 테스트는 반드시 학원에 오셔서 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온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원으로 와서 수업 테스트를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월요일은 저희가 휴무입니다. 월요일 제외하고 평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입학 테스트 신청 후에 방문해서 테스트 진행 가능하십니다. 소요 시간은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필기만 1시간,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력 1시간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 뭐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실기까지 1시간 추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을학기 수강 신청 마감은 10월 5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화요일까지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요일까지 좀 여유있게 이 수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그렇더라도 중간에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수강 신청 및 상담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학기 시간표는 저희 이번에 정보올림피아드 브론즈 과정 토요일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1시에 개설 예정되어 있고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진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싱 과정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4시 두 개 반이 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 역시 토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4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메이커 알고리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학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평일 수요일 오후 3시 또는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교육 내신 대비를 위한 파이썬 인공지능 과정은 토요일 오후 7시 또는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설명이 끝나고 이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시간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내일 무료 시범 수업이 또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역시나 평일날 수업을 듣기가 좀 어렵다라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주말에 일요일날 특별 편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수업은 크게 두 가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프로세싱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 과정과 그 다음에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프로세싱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 과정은 내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반,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5시 반부터 7시까지 마찬가지로 1시간 반 연달아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두 가지 다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요, 저희 수강 이제 설명회 신청서에 시범 수업 신청란도 별도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닫혔기 때문에 이제 신청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제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은 바로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신청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요 번호로 02-6479-34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설명이 끝나고 교육본부장님이나 제가 상담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오늘 상담이 시간이 좀 늦어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수무니까 화요일 수요일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가 10분 정도 저희 이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먼저 채팅으로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채팅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기가 좀 껄끄러우시다 라고 하면은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설명회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셨으면 채팅창에 잘 들으셨다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아직 채팅 남겨주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잘 들었으면 잘 들으셨다고 응원의 한마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